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세월이 흘러도 마음 깊은 곳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평생을 걸쳐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전쟁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사회는 온갖 규율과 제약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한 자유는 단순히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마음의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식들에 대한 끝없는 걱정, 건강에 대한 깊어가는 불안, 세상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당혹감과 두려움.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는 데 있다고.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장자가 전해준 10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첫 번째로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오랜 세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대한 간절함, 남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물질적 안정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듯이 마음도 아픕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잡을수록 잃고 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를 주먹으로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펼치고 있으면 모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원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기다릴 줄 알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게 틀어주면 자식들은 숨이 막혀 합니다.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들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손을 조금 느슨하게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집과 우리 집을, 남의 자식과 우리 자식을, 남의 삶과 우리 삶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 비교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됩니다. 친구의 손자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남의 성공담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이 비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색깔이 있고 각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로, 들풀은 들풀로 피어나면 됩니다. 장미가 들풀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들풀이 장미보다 못한 것도 아닙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완전하다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잣대가 아닌 내 마음의 소리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만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 길 위에는 당신만의 발자국이 있고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십시오. 세 번째로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려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 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삶에도 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절이 있으면 잎이 떨어지는 시절도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물은 절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돌아서 흐르거나 잠시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보십시오. 때로는 멈춤도 필요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를 신뢰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변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 보십시오. 네 번째로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굳은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래야 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고정된 틀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이런 고정된 틀에 갇힐 때 우리 마음은 자유를 잃는다고.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보십시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회색의 영역도 인정해 보십시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만의 지혜와 그들만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유연해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고집과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욕심을 줄여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욕심을 줄여보십시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다고.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란 없다는 것을.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집 한 채, 함께할 사람 몇 명, 건강한 몸 하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도 한정되어 있고, 잠들 때 필요한 공간도 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적게 원할수록 만족은 커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욕심이라는 불길한 바람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지금 가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보십시오. 여섯 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여섯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며 그때 이랬다면, 그때 저랬다면 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바람 소리, 보이는 햇살 한 줄기,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 상쾌한 공기, 저녁 산책길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노을,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 이런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순간에 집중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두려움도 잠시 사라지고 오직 지금 여기에 평안함만이 남습니다. 7번째 가르침.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7번째로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 보기에 어떨까? 이런 걱정들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고, 충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도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8번째 가르침. 배움과 성찰을 멈추지 마십시오. 8번째로 배움과 성찰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의 배움이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었다면 지금의 배움은 더 깊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깨달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꽃 한 송이에서도, 손자와 나누는 대화에서도, 책 한 권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시간 그 자체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9번째 가르침.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9번째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의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차분히 호흡하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가르침. 삶의 모든 경험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부하려 할 때 우리 마음은 분열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장자가 전해준 자유의 10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을 놓고, 비교하지 않고, 자연에 맡기고,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욕심을 줄이고, 순간을 온전히 살고,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배움과 성찰을 계속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이 10가지 가르침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소중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집착을 조금 놓아보고, 내일은 비교를 멈춰보고, 모레는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자유를 만들어갑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져도 우리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어린 새가 처음 날개를 펼치듯 우리도 이제 마음의 날개를 펼쳐 보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이 가르침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보십시오.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처럼, 구름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장자가 꿈꾸었던 자유로운 삶, 그 꿈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자유를 발견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세월이 흘러도 마음 깊은 곳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평생을 걸쳐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전쟁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사회는 온갖 규율과 제약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한 자유는 단순히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마음의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식들에 대한 끝없는 걱정, 건강에 대한 깊어가는 불안, 세상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당혹감과 두려움.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는 데 있다고.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장자가 전해준 10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첫 번째로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오랜 세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대한 간절함, 남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물질적 안정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듯이 마음도 아픕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잡을수록 잃고 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를 주먹으로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펼치고 있으면 모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원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기다릴 줄 알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게 틀어주면 자식들은 숨이 막혀 합니다.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들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손을 조금 느슨하게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집과 우리 집을, 남의 자식과 우리 자식을, 남의 삶과 우리 삶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 비교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됩니다. 친구의 손자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남의 성공담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이 비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색깔이 있고 각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로, 들풀은 들풀로 피어나면 됩니다. 장미가 들풀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들풀이 장미보다 못한 것도 아닙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완전하다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잣대가 아닌 내 마음의 소리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만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 길 위에는 당신만의 발자국이 있고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십시오. 세 번째로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려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 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삶에도 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절이 있으면 잎이 떨어지는 시절도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물은 절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돌아서 흐르거나 잠시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보십시오. 때로는 멈춤도 필요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를 신뢰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변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 보십시오. 네 번째로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굳은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래야 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고정된 틀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이런 고정된 틀에 갇힐 때 우리 마음은 자유를 잃는다고.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보십시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회색의 영역도 인정해 보십시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만의 지혜와 그들만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유연해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고집과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욕심을 줄여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욕심을 줄여보십시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다고.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란 없다는 것을.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집 한 채, 함께할 사람 몇 명, 건강한 몸 하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도 한정되어 있고, 잠들 때 필요한 공간도 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적게 원할수록 만족은 커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욕심이라는 불길한 바람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지금 가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보십시오. 6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6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며 그때 이랬다면, 그때 저랬다면 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바람 소리, 보이는 햇살 한 줄기,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 상쾌한 공기, 저녁 산책길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노을,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 이런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순간에 집중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두려움도 잠시 사라지고 오직 지금 여기에 평안함만이 남습니다. 7번째 가르침.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7번째로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 보기에 어떨까? 이런 걱정들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고, 충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도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8번째 가르침. 배움과 성찰을 멈추지 마십시오. 8번째로 배움과 성찰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의 배움이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었다면 지금의 배움은 더 깊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깨달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꽃 한 송이에서도, 손자와 나누는 대화에서도, 책 한 권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시간 그 자체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9번째 가르침.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9번째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의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차분히 호흡하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가르침, 삶의 모든 경험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부하려 할 때 우리 마음은 분열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장자가 전해준 자유의 10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을 놓고 비교하지 않고 자연에 맡기고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욕심을 줄이고 순간을 온전히 살고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배움과 성찰을 계속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이 10가지 가르침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소중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집착을 조금 놓아보고, 내일은 비교를 멈춰보고, 모레는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자유를 만들어갑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져도 우리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어린 새가 처음 날개를 펼치듯 우리도 이제 마음의 날개를 펼쳐 보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이 가르침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보십시오.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처럼, 구름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장자가 꿈꾸었던 자유로운 삶, 그 꿈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자유를 발견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